상암동 김반장.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상암동 김반장 함께해 줄 우리 김반장님을 소개합니다.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한테 뭘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월급쟁이 혜민 씨에게 어떻게 하면 외제차와 고급 아파트와 명품백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메모하실 준비하시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같이 이런 월급쟁이들이 이럴 네.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꿈을 이룬 사례들도 있고 사실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네. 저도 이제 회계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합니다. 한 1-2년에 한 번꼴로는 이제 방문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름아름으로 이런 사고들을 접하는데요. 네. 월급쟁이 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외제차, 고급 아파트 이런 꿈을 이루는 방법들이 회사를 통해서 회사 자금을 어떻게 하면 빼돌리는지.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이고 네. 굉장히 상식적이며 굉장히 도덕적인 그럼요. 대한민국 일반 직장인은 절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명품백 못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네요. 그렇군요. 횡령만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갖고 온 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들으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아야 누군가가 횡령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사장님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김 반장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사건 들고 오셨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2016년에 이제 보도된 사건인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지난번 네. 뭐 화나셨어요? 대우조선해양한테? 그러구나.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네. 회계사 처음 합격하고 나서 감사를 나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구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시추선사업부 차장 임모 씨가 8년에 걸쳐 약 170억을 빼돌린 사건인데요. 8년에 걸쳐. 특이할 만한 것은 네. 이분께서 뭐 회계 담당이라든가 구매 담당이 아니신 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8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거금을 빼돌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저도 이제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이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한번 간단하게 청취자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네. 8년 동안 170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게 어디와 거래하면서일 건지 이분께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에요?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간 간부 정도죠? 네. 8년 동안 170억 원을 빼돌렸으면 뭐 되게 큰 거래를 하는 굵직굵직한 거래를 하는 상대 회사였겠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 역시 이제 어딘지 알고 나서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사실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어디예요? 정답은 문방구입니다. 네.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뭐 학교 앞 문방구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피스 땡땡 오피스 이런 정도의. 우리 회사에서 거래 많이 하는 그래도 문방구잖아요. 그렇죠. 문방구죠. 예. 아니 문방구랑 8년 동안 해서 170억을 빼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칫 여러분들께서 야 이게 가능한지 저 역시도 이게 가능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한테 전화해서도 확인해봤어요. 네. 정말 맞냐 했더니 맞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름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문방구라는데 그렇게 연상하시는 학교 앞 문방구는 아니고요. 오피스 땡땡 뭐 이 정도 되는 거다. 참고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출 한 20억 정도 하는 회사에 어느 한 해는 이제 그 회사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부정적발 감사. 연간 매출 20억인데 얼마짜리 사고가 났냐면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이 주관식은 너무 어려운데 80억 정도 사고가 났어요. 매출액이 4배 이상 났다고요, 그렇죠. 사고가. 이게 가능할 건지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시고 그럼 그 회사는 거덜났겠네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유입니다. 사고가 난 이유이고 그 직원은 이제 검찰에 고발도 되고 뭐 이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때 갔을 때 그 회사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사라진 회사이니까 곧 망해가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아주 잘
움직이는 회사였어요. 그게 이해가 안 그래서 가는데. 제가 이제 하나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만한 규모를 어떻게 빼돌릴 수 있어. 이런 사고가 나. 이 정도는 될 텐데 그런 방심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다라는 것. 자, 중요한 첫 번째 팁을 말씀해 주셨어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0억짜리 규모의 회사가 80억짜리 회계 사고가 빼돌리는 횡령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제의식을 늘 갖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다시 우리 대우조선해양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것, 이건 아주 단순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 뭐 볼펜 5자루를 산다고 하면 네. 50자루로 그리고 개당 세상에. 2,000원이라고 하면 2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당연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 겁니다만은 2,734차례 세상에. 로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서 169억 1,3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네요. 네. 그 볼펜 몇 자루 더 빼돌린 걸로 써서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런 가져갔다고요? 거죠. 네. 지금 6503님도 문방구요? 8년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 문방구 직원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짜고 한 거죠. 그럼 빼돌린 거 뭐 나누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랬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구체적인 실상은 모릅니다만 10억을 빼돌렸으면 한 뭐 1,000만 원 정도는 다면 주지 않았을까. 170억 원 규모이니까요. 그러면은 8년 동안인데 주변의 동료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이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면 매출도 그렇고 자산도 약 15조 가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라면 이제 국가에서 정한 어느 정도 이제 내부 통제 구조도 그럼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행위가 저도 어떻게 가능할 건지 사실 지금도 상상이 안 되고 최종적인 수사 결론은 혼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문방구 아저씨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회사 그렇습니다. 내에서는 이 사람만 잘못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아직도 납득을 못 하겠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청취자분들도 볼펜 아까 5자루를 50자루로 뻥튀기고 2,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로 뻥튀긴다. 이거 옆에 사람이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미리 팁을 드린다라면 네. 우리 중소규모 이상 중견규모 기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발주를 넣는 구매 요청을 넣는 부서하고 검수를 하는 부서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5자루 2,000원씩 이렇게 발주를 넣었으면 검수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검증이 되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없고 워낙 규모가 그렇죠. 적으니까 맞습니다. 쉽지가 않죠.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과도한 추측일 수 있는데 이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인하대학교 치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치팅 행위가 있더라면 학생들이 안 이르는데 미국은 순식간에 일러버린다고. 바로 알려주죠. 근데 그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인가. 고자질이다.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감싸지 못한다 할 게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알려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님 생각으로는 분명히 암묵적인 네. 동의라든지 아니면 네. 적극적인 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걸린 거예요? 감사는 할 거 아니에요. 감사 과정에서 걸린 거예요? 아니, 매번 8년간에? 감사도 있고 여긴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곳이라 사실은 감사원 감사도 가능했었을 곳인데 회계감사도 피해갔고 감사원 감사 피해갔고 후임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후임이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임이 이렇게 구매 요청서, 발주서 이런 것들 쭉 뒤져보니까 너무 개수도 많고 금액도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었죠. 후임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객관적으로 네. 볼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계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요 국민연금에서 말단 직원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느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작은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맞아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후임자가 와서 네. 너무 이상하다 해서 밝혀진 거고 이분은 사실은 그 명예퇴직을 한 거였나요? 제가 뭐 방송에서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황당한 게 이와 같은 이제 후임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회사 내부에서 감사를 들어가니까 퇴직 네. 요청을 하고 명예퇴직금까지 받고서 또 퇴사를 했습니다.
1억 원까지.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좀 화가 날 것 같아서. 근데 두 번째 들고 오신 사건 더 화가 나요. 이거는 공무원이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네, 사건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전남 여수시청 8급 공무원 분이신데요. 당시 이제 40대 후반이셨던 분이 이제 76억을 횡령한 건데, 국고 횡령 사건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이렇게 제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 역대급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76억 원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정의원 논란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 구축해서 후원금 모금 활동 투명성 근본적으로 네.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시민단체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공공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일반 사기업 이렇게 감사를 다니다 보면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관료주의의 폐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0몇만 원을 지출하면서도 지출 증빙이 이제 30장씩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돈을 빼돌리기 힘든 구조인데 이분은 어떻게 가능했었나 이렇게 봐보니까 이분 이제 이와 같은 횡령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수시청에 전산화된 시스템이 완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시스템 이름도 이호조라는 호조 이제 2호 예배용 현공 그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산화된 시스템을 놔두고 네. 이건 믿지 못한다. 이분께서. 전산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고요? 네, 오히려 오류 가능성이 많고 이런 건 수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눈속임 하나로 시작된 거죠. 야, 이거 믿지 마. 아니 이게 무슨 80년대 70년대 일이에요? 이게요. 제가 이제 회계사 생활을 시작한 게 98년인데 네. 당시 저희 회계사 이제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회계법인의 이제 대표급이셨는데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분께서 이제 회계사 회계감사 과목 출제위원으로도 자주 들어가셨었는데 네. 엑셀 믿지 말아라. 너희도 큰일 난다. 그때가 사실 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할 때 엑셀이라는 시스템을 막 들어올 때거든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 명이 다 증언할 수 있는. 회계사들이 자꾸 엑셀로 그럼 뭘 믿어요? 엑셀 믿지 말고 주판을 믿어요? 직접 전자계산기로 두들겨보고 직접 해봐야 된다. 실제로 이런 거죠. 이분께서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당시 40대 후반이시면서 여수시청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더라고요. 10급 기능직 이렇게 정기검침부터 시작하신 분이라 네. 회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기로 하나보다. 이게 언제적 일인데요? 이게 2012년에 이제 적발된 세상에, 사건입니다. 2012년에 컴퓨터보다 수기가 정확하다면서 지금 수기 회계 장부를 이분이 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3년간 10번 감사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와. 아무도. 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방법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팀에서 제가 적당한 부서가 안 떠오르는데 청소부서에서 7명의 월급이 1,400만 원이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몇 명을 더 끼워 넣어버리는 겁니다. 9명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지는 급여를 올리는 식으로. 아니. 전자 시스템으로 전산화된 것으로 결제가 올라온다라면 이걸 속이기가 힘들고 이것을 결제하고 나면 다시 그쪽으로 피드백이 돼서 청소부서, 현업부서에서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크로스 체킹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안 돼버린 거죠. 2012년에 일어난 네. 일이랍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사건,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 저를 더덥게 하는 사건 두 가지를 가져오셔갖고 제가 지금 막 머리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데 회계사로서 네. 이 정도만 해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 막을 수 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건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다, 여수시청이다 하면은 사실은 대기업 그리고 이제 국가 공공기관인데요. 이 네 글자 업무 분장이라는 단어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네. A가 한 일을 B가 살펴보고 조금 가혹한 언어로 써본다라면 감시. 예, 견제하고. 관리 감독. 너무 당연한 거죠. 견제 감시. 사실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법행정사법부 그럼요. 사회계 부처가 세계 권력기관이 이렇게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기능이고 아주 사소하게만 했어도 되는 일이거든요. 앞서 대우조선해양
검수부서에서 이게 정말 5개 단가 2,000원씩으로 들어온 게 맞는지 그것만 검사하면 되는데. 그렇죠. 세보기만 했어도 되는 일이죠. 자, 업무 분장해라.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분장 이거 하나만 유념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너무 큰 데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오늘 뭐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 뭐 여수시청 이런 국가기관들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분장이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는 회계부서조차 두기도 힘들고 그럼요.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조금 시간이 네네. 남는 때까지 계속 해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청취자 여러분 다들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이 통장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한 분이라도 지금 문자 보내줘 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통장을 읽는데 어려움 없거든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몇 월 그렇죠. 며칠 얼마 들었고 네. 얼마 나갔고. 이거 아주 이제 주목해야 될 사안인데요. 네. 요즘 자꾸 이제 회계라든가 자금 흐름을 어려운 일로 묘사하고 회계 처리 기준의 미비로 말미암아서 자금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 볼 능력만 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그 통장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이 통장 하나에 모든 본인 회사의 자금 흐름을 밀착시킬 수 있다면 넣을 수 있다라면 금전사고 전혀 안 난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그러니까 통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로만 해라.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조언을 이어나가 보면 제가 3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거래를 줄이시라. 현금 거래를 왜? 줄여라. 현금 거래는 자칫 통장에서 어긋날 수 있고 아하. 여러분이 사장님이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어디로 돈이 새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이 장난이 거기에서 발생하고요. 두 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계좌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3개라면 계좌가 5개라면 그 5개 계좌도 똑같이 아까 하나의 계좌를 보듯이 매일 10분씩만 시간 들여서 찍어서 보십시오. 네. 찍을 수 없으면 일개표라고 하는 엑셀 장부로 만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짚어주셨고요. 결국은 업무 분장. 돈을 쓰는 자와 네. 돈을 검사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네.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상암동 김반장께서 열렬한 취재와 분석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회계사였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똑똑한데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덜 똑똑하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외제차 안 타고 뭐 좋은 아파트 안 살면 어때요? 정직하게 살면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